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본장에 대해서 휴장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해외 선물 시작은 새벽 3시에 조기 종료된다라는 점 시간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호근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지난번 금요일 금에 대한 이슈 점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시청자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편리하게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은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12시가 막 지나갔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죠. 시세 보십니다. 자, 일단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P는 2,794포인트, 0.717% 약보합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도 오늘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6,777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는요, 이전의 고점보다는 조금 더 밀린 상황이죠. 1.23050달러로 0.47%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이전에 좀 밀린 상황이었는데 1,344달러까지 올라갔던 골드 가격이 현재 1,340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345달러였고요. 현재 구간 1,340.8달러, 0.19%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점 높여가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64.6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9% 막판에 좀 변동성이 나온 것 같은데요. 힘을 조금 더 내면서 64달러 중후반대 가격대 노려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본장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이전에 기록했던 고가에서 좀 밀리는 흐름, 그리고 골드 역시나 1,340달러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점 높여가면서 64달러 중후반대까지 가격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다가 저희가 좀 마무리를 했는데, 마스터님 저희가 일부 시간대 너무 좀 아쉬워서요. 크루드 오일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접근할 만한 가격대라든지 좀 노려볼 만한 가격대는 있을까요, 혹시? 이미 가격대 한번 드렸습니다. 드려서 지금 단타로 수익 총선이 방금 전에 난 상태고요. 지금 64.68에서 단기적으로 드렸었고 지금 수익 총선 짧게 좀 먹고 나왔습니다. 짧게.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를 끝내시면 되는데 더 이상 위에 매도 라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실 만한 가치 평가 라인도 없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있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 시황 그리고 단기적 시황 전부 다 하방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함부로 매수 플레이를 길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셨다가는 크게 좀 데이실 수도 있다는 부분 좀 체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신세계를 통해서 또 포인트 나갔고 역시나 오늘은 좀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좀 가져가셨다라는 점 오늘의 포인트도 좋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가격대 변하는 대로 또 실시간 리딩 도와주실 테니까요. 2부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저희가 시세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잠잠한 시장이라서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는지 김경영 PD 또 있나요? 네, 지금 이 오펙의 오일 관련한 발언이 주말에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각종 은행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티그룹과 소시에테제네럴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는 지금 이 오펙 쪽에서는 2018년 내내 이 감산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격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 이번 연도 중반기부터는 아마 이 출구 전략을 좀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좀 예측들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달러 선까지 간다면은 이 도이치방크 쪽에서 내놓은 의견에 의하면 70달러 선까지 간다면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그 속도를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산을 조금 생산량을 이제 조금 늘려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주말에 이 오펙 쪽에서 나온 의견은 2018년 내내 감산 합의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오펙이 말한 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대형 은행들의 예측대로 흘러갈 것인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도 또 각종 이슈 점검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시티그룹과 JP모건, 오펙의 2018년 중반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연초인 만큼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들려오는 대로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 네 번째 이슈 점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과 최근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골드인데요. 자, 골드는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134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 1340달러 초반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문자를 통해서도 골드 의견 상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확인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다양해요. 김경영 PD와 저는 업이고요.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다음, 그리고 마스터님은 관망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만큼이나 골드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골드, 또 오랜만에 또 김경영 PD 골드 매수 의견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네, 오늘자에서 외신에서는 역시나 기존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가 지금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서 지금 달러의 하락이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견에 의하면 달러 약세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했을 때 오늘장에서 달러는 지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ECB는 일단 2019년까지 금리 동결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봐서는 달러가 지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ECB에게는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지금 상품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 상승에 힘을 보탠 게 아무래도 그 ETF, 금 ETF 쪽에서의 실수요 그리고 인도와 차이나로부터의 실수요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자금 매니저들이 골드에 대한 롱 포지션을 늘렸다라는 데이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과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유럽 국가들에게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골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상방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하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승 방향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외신 쪽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한 의견인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당구를 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당구 안 하신다고요? 골드는, 네. 3쿠션이다. 네, 3쿠션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뭐냐면,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유로화와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유로화고요. 아래는 골드입니다.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죠. 네. 그러면 이런 차트를 보고 누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골드랑 유로랑 상관계가 있구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 골드가 오르니까 골드랑 유로 같이 오르니까 아, 골드가 올라서 유로가 올랐구나. 그러니까 상관관계에 오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서로 영향을 준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3쿠션이란 건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가. 그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골드를 분석할 때 있어서 골드 자체의 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그러니까 골드를 움직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 방금 말씀드린 골드의 수급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골드의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바로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1번과 2번 요인이 거의 배제된 상황에서 3번 요인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로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드의 흐름 자체가 달러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그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러면 달러 때문에 골드가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도 유로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움직인 것은 지금의 달러의 움직임은 유로 때문에 움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움직여 유로가 움직인 게 아니라 유로가 움직여 달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유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유로화가 아까 말씀드린 요인으로 강강세를 보이고,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골드 자체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금 그럼 골드 자체 가격 분석하는 뭐가 중요합니까? 유로화, 달러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유로화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아까 유로화에 대한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업을 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12시니까 이때 가격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직 추세 대상에서 하방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만 여기서 매도를 할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업을 들었는데 네. 지금 불과 30-40분 사이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고 지금 추세대 하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꺾여주면 유로화의 하락, 달러의 상승, 골드의 하락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골드 자체의 차트 분석은 약간 무의미하고 유로화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유로화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방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 네. 추세대 하방이 무너지는 걸 기다려서 하방대가 무너질 경우는 역시 골드 역시 매도적 관점에 대응하는 거 좋고요. 그럼 이럴 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로가 하락이 예상돼서 골드를 매도 들어간다? 유로를 매도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죠. 증거금이나 시장이나 어떤 모멘텀이 어느 것이 더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직접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골드에 대한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보다는 유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근거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 좀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참신한 3쿠션에 대해서. 저 당구 되게 못 쳐요. 네. 아, 그래요? 네. 3쿠션이면 지금 일단 골드 한 번 맞고 유로 한 번 맞고 다시 달러로 오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나가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지금 같은 좀 연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분봉을 제가 좀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골드와 유로는 같은 연동성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 두 종목군에서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또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 점까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폭으로 1341달러까지 소폭 반등이긴 하지만요. 유로도 정말 오늘 같은 연동성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종목이 오늘 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좀 한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골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골드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와서 드릴 때 그동안에 이어왔던 금리 인상 이후에 지속됐던 상승 랠리에 대해서 부분 청산을 가져갈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 보시면은 일단 떨어졌습니다. 제가 월요일장에 얘기 드린 이후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청산을 들어가셔야 될 부분 청산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근데 다시 재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아직 골드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추세를 멈출 만한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거래량이 일시에 다 풀리는 그런 강한 모멘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상승세가 보여주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유로나 뭐 달러 인덱스 등에 대한 모멘텀이 부여된 게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부여된 게 맞아요. 그래서 목금 토 그다음에 오늘장까지도 약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골드가 추가적으로 상승 베팅할 모멘텀은 있느냐? 이제는 많이 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골드 모멘텀을 보실 때. 청산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장 보시면 그렇게 강한 상승세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유로를 설명드릴 때 결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90.00에 대한 달러 인덱스의 지지세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유로에 대한 포지션 하락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로 하락으로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도 지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1시간 동안에 저희 방송 스타트하고 나서. 그 모멘텀이 일단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베팅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이 상대적으로 지금 1345 정도 되죠. 여기 지금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물량에 대해서는 좀 청산을 가져가실 때가 됐다. 달러 인덱스 상으로 강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청산을 좀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셔야 되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매도를 들어가실 타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왜냐? 장기 시황에 일단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플레이는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큰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다 포커스 되셨는데 방금 전에 지지세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기적 플레이에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금은 좀 포커스가 밖으로 돼 있었다면 줌인을 한번 해서 오늘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장 보시면은 지금 상승세를 아까 전에 10시 그죠? 장 오픈하고 나서 상승세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매수 세력들이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죠. 이때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걸 교환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교환이요? 네, 교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뭐 주식을 하시던 분들 개념으로는 손바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수 세력들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매도 세력들이랑 충돌을 하고 나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매수 추세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40.4의 고점을 만들고 저점은 76에 만들었죠. 그래서 평균가는 지금 9.0인 상태입니다. 평균가를 9.0에 맞추고선 매수를 올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해외 선물은 매도랑 매수 세력들의 베팅 싸움입니다. 돈 싸움이죠. 돈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강한 상대 기관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매도를 치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청산 목표가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매수를 금일했던 기관들의 평균 가격이었던 39.0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9.1에서 한 티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량은 기본적으로 매도했던 세력들의 청산 물량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오늘처럼 플레이가 상당히 보합권에서 흐를 때, 이럴 때에 단기적으로 짧게 플레이를 먹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 이런 부분 좀 포커스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또 쪼개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고 골드에 대해서 최근 짧게 나오는 흐름까지도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점검 시간에 오늘 본장 휴장하지만 이렇게 좀 알차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슈 점검과 종목 정리를 좀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일까요? 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서도 질문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시장이 상당히 또 연초인 만큼 많은 다양한 종목들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시장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지수는 좀 한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S&P
500과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좀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2795.25포인트로 0.22% 상승세고요. 나스닥은 지금 이전의 상승폭보다는 좀 많이 눌린 상태죠. 6782포인트로 0.15%의 상승분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던 유로 FX 계속적으로 1.23065달러로 0.49%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습니다. 1341.5달러입니다. 0.24% 상승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은 64.54달러로 0.22% 중반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CME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시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4,000달러를 회복을 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지금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소폭에 좀 빠진 상황입니다. 1% 넘게 반등을 했었지만 현재 구간은 0.79%의 강보합으로 14,055달러라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전화 다양한 의견으로 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어떤 상담일까요? 자, 끝자리 814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달러를 보유 중인데 원달러 환율 때문에 손실 중입니다. 자, 여기서 환전을 해야 될지 또는 달러가 반등하기만을 좀 대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희 쪽에 전화로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 전화 연결 통해서 함께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또 따로 전화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신생애 시청하고 계시면서 전화 상담으로 주셨죠? 예, 예. 네. 잘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접수 받은 내용으로는 달러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좀 걱정이 좀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네. 혹시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자꾸 그렇죠. 계좌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이러다가 혹시 1,000원 선도 혹시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요즘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 네. 이거 갖고 있는 달러를 다 환전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보유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가 또 꼼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분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균 해설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달러를 현물로 보유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 달러 선물 말고 원래는 원화로 있었는데 이제 거래하다 보면 이제 포지션을 갖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그러다 수출입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관계를 하시나요? 자연히 이제 달러를 보유하게 된 거죠. 그 달러를 현물로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일단은 그 많은 금액이 달러로 노출되어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올해 있어서 달러 가치는 좀 전반적으로 올해 달러 약세로 보고요. 그리고 원화는 좀 강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올해 예상되는 평균 가격이 한 1,060원에 70원 사이거든요. 현재 예상 가격은 하방에 있습니다. 물론 예상 가격이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00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외환의 개입이 약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공한 사실이고 1,000원 이하로 나가게 되면 좀 이렇게 수출 경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 시장에 개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이제 1,060원은 1,000원으로 빠진다. 실제 빠지는 퍼센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해지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화의 포지션이 많은 경우는 원달러 선물에 매수 해지를 하시면서 이 달러 하락을 방어하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전략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아니면 지금 저희가 해외 선물 방송이기 때문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유로화에 대한 투자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물을 같은 경우는 달러는 보유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단순히 이제 그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그 교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 글로벌 경기가 무너질 경우에 원화된 자산은 모두 부동산이건 채권이건 주식할 것 다 폭락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 가치는 원화 대비 상승을 하는 오히려 옛날에 IMF 같은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보유는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달러 갖고 있어서는 좋은데 다만 단기적인 달러 약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해지 전략을 그러니까 선물을 통한 해지 전략을 통해서 단기간의 하락을 방어하시고 그 이후에 오히려 달러를 추가 매수해서 좀 전체적인 고객님의 포트폴리오상에서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시청자님 좀 걱정이 좀 크시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달러 인덱스 자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자체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한번 메모장으로 요약을 드렸었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저달러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가 저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임기 말에는 다시 재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임기 내에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장까지는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기업 매출 부분을 끌어올려야 가시적인 성과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례 없는 원달러의 환율 하락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90.00에 와서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90.00을 기준으로 약반등을 보일 경우에 91.50 정도에서 다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를 판단하셔서 이때 지금 갖고 계신 달러에 대해서 사익 실현을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대로 좀 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유를 희망하신다면은 90.00이 사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게 돌파돼서 더 내려갈지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지 부분이 퀘스천 마크로 지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90.00이 뚫릴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91.50 그죠? 방금 목금토까지 강하게 매도세가 끌어내렸던 만큼 이런 강한 모멘텀이 한 번 더 부여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해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유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가져서 해지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대로 해지랑 똑같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계시되 이거를 환차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 수량을 작게 유로만 매수하셔도 해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금액으로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작게만 유로를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고 추후에 90.00이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혹은 돌파를 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들어가신다면은 굉장히 차트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안정적인 시점으로 넘어가시는 동안 리스크를 해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해외 해지 펀드 기관들이 해지를 중요시하는 거는 항상 상시 해지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해지를 하고 있다가 안정적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 둘 중 하나의 포지션을 커팅하는 방식으로 해지 펀딩을 들어가실 때 좀 더 안정적 보유 포지션을 계속해서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의 변동성 사태를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6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딱 트럼프의 하방 정책이라면은 1,000 이하까지 떨어질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부로 쉽게 가저평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원화에 대해서 1,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있다 그래도 트럼프의 거대한 자산 규모가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자산 규모죠. 그 자산 규모가 달러 인덱스 매도 방향으로 베팅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큰 폭으로 원화가 버틸 수 없는 상태의 추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는 반드시 해 두시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해지를 같이 들어가시면은 가장 효율적 거래가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현물을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선물로 또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손실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만
좀 유지가 되신다면 걱정이 또 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뭐 다른 고민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작 상담 드릴 걸 그랬네요.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다행이십니다. 네. 지금 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천원선에 대한 지지는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바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서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빠지려는 위험에 대해서는 불안해 갖지 말고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해지를 하시면 되고 현물을 갖고 있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은 너무 네. 네.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 번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전략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담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플래티늄 때문에 한번 상담 드렸었는데 그때 네.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그때 수익 좀 내서 네. 고맙다는 말씀도 좀 김호균 해설위원님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뭐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전화 상담으로 먼저 좀 문을 열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끝자리 어떤 질문, 네, 7120님 보내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국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미 국채가가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탈할 것으로 보시나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월물인 좀 10년 국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채 10년물은 상황 어떨까요? 현재 구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122-3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0년 국채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지금 가격대는요, 4거래 연속 좀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지 또는 추가적으로 이탈 또는 반등에 대한 그 세 가지 포지션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구간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2-31.0선에서 10년 국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도 짚어드렸고, 마스터님, 지금 국채 차트 함께 봐주시겠어요? 자, 10년 국채에 대해서 현재 구간 가격대 좀 어떤 상황으로 좀 보시나요? 사실 국채는 제가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모멘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을 보였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채가 올해장의 가장 메인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일단 법인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줌으로써 이 법인세에 대한 미국 재정을 어딘가에서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앞으로는 지금 오늘장 시황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는 지금 문호신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 통해서 재정 수입 1조 달러 상의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호조세의 전망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오일에 대한 정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에 대해서 미국 연안들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재정을 충분히 더 확충시키고자 한다라는 방식의 포지션을 취했죠. 근데 미국의 오일은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오일은 과거부터 미국 재정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리스크가 높아질 때 파지도록 만들어졌던,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들부터 계속해서 키핑을 해왔던 천연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서 다 뽑아내겠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국 재정이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반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재정이 비고, 이에 대해서 채권 발행량이 더 증가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채권 가치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한 해 동안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JP모건도 작년 말에 실질적으로 올해의 채권 발행량이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었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게, 골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내리를 이어왔는데, 원래는 골드랑 채권을 굉장히 같은 방향의 모멘텀으로 평가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안전자산으로서. 그런데 올해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골드는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혀 브레이크 없이 지속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장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채권장을 일봉으로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되셨죠?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어요. 예, 일시적인 반등은 하루 정도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자산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채권 자체의 모멘텀이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킹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동일 성향을 가진 시장에서 전혀 반대의 모멘텀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은 하방 방향의 모멘텀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 올해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강 반락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세는 보여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부분이고 추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매수 방향의 모멘텀이 나오긴 굉장히 어려운 장이 올해의 장이다. 부분을 캐칭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니,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가격대?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차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좀 미국채는 하방 압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 흐름상에서 상방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특히 좀 저는 지금이 약간 좀 매도의 어떤 이제 맥점이라고 할까요? 예, 좋은 이제 매도 포인트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매수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흐르는 가운데서 상방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 이제 그림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국채 같은 거는요. 워낙 펀더멘털이 강합니다.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게 또 그 매파적인 이원들로 교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지속성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강한 어쩌면 그 금리 인상 압박, 즉 국채 가격 하락 압력이 상존하고 있고 지지 라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면 더 빠질까라는 그림은 당일날 보는 거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뭐 아까 제가 다른 방송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르냐 떨어지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과열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기관에 들어온 수급은 하루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또 특히 또 개인들의 좀 펀드의 설정액이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지속적인 유입들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기관의 연기금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할애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수급 자체가요. 마찬가지로 국채 같은 경우도 이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것은 기조입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하방 압력이 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매매하실 때 있어서 눌림목에서 매도하는 그런 접근이 좀 더 낫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추세대를 그렸을 때 상방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좀 매도 관점을 좀 보류하고 다시 추세대를 하방 꺾일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좀 유연한 매매 전략이 중요한데 어쨌든 시장의 힘 자체는 하방에 쏠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지지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방 쪽으로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함부로 저점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그럴싸하게 보일지언정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저희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조금씩 상담을 또 열심히 실시간으로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캐나다 달러를 3월물 0.79930에 매수 홀딩 중인데요. 1월 5일 고점 0.81005 돌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매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빠르게 좀 차트를 확인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나다 달러는요, 0.39% 상승하면서 0.806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에 1월 5일날 고점을 보시면요,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로 마무리가 됐던 그 직전 고점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도 0.41%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마스터님, 뭐 상담을 좀 도와주시고 계셨잖아요. 네. 네, 일단 상담을 좀 드렸는데요. 네. 일단 979930에서 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수익 중이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는데 문제가 지금
물론 달러 인덱스, 유로, 뭐 캐나디안 달러 전부 다 기존의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의 90.00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지션을 전청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 분명히 트럼프의 달러 하방 정책은 올해 내내도 계속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데 적어도 3분의 2 정도가량은 청산을 가셔야 하는 상태는 맞습니다. 왜냐? 90.00에서 강반등을 보이게 될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경우에는 일단 법인들이 여기에 맞춘 원자재 수입이나 혹은 수출에 대한 계획을 플랜이 어긋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속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면서 가주는 게 정부가 해주는 역할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으로도 금융기관이 투자할 때 일단 이 부분을 스탑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걸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통화들도 단기적 청산을 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맞고요. 그래서 캐네디안 달러도 역시 3분의 2가량의 청산 포인트는 드립니다. 다만 일단 1월 이후 혹은 이제 뭐 2월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90.00에 대해서 돌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가격대가 오른 가격대인지 아닌 가격대인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여가 될 겁니다. 저는 올해장은 일단은 하락 혹은 90.00에서의 행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3분의 1 정도 포지션은 보유를 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대신에 수익 범위 안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본절 정도는 거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뭐 본절이 아니더라도 익절 안에서 플레이를 끝내고 싶으시다라면은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80.240 정도의 강한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절 라인 포인트를 설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상방 쪽으로 잡아가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 3분의 2가량은 청산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청산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해설위원님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계약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계약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일단 2개 이상 있는 거로 가정을 하고요. 저는 뭐 비슷한데요. 조금 그 어떤 청산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이제 일봉상에 보게 되면 전고점을 찍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파동상의 N자 파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은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 캐나다 달러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이 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달러 약세 그리고 주요국 통화들의 강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캐나다 달러 역시 어느 정도 이제 강세 접근이 가능하고 이 고점 자체가 오래된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시도가 가능하면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달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이란 것이 그 가능성이 있고 매매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진입 자체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셨고 또 그리고 성급하게 청사하지 않는 점 중요합니다. 목표가를 잡고 가셨다는 점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좀 더 멋있는 청산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일단은 전고점 가까이 오는 상황에서요. 이 전고점 부근이라 할 수 있는 0.86770 사이, 뭐, 10틱,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수익이 나쁘지 않은 관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고, 왜냐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매도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화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여기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380 정도, 한 요 정도의 지지 라인을 잡고 여기다 손절을 놓으시고, 익절이죠. 일적 가격 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격은 익절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입니다.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전고점 돌파하기 높기 때문에 이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전고점 돌파 후 추가적인 상승까지 취하시고, 지금 절반 정도는 현재에서 만족하면서 만족과, 어떤 추가적인 추세에 대한, 목표를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 즉 청산의 묘미를 한번 여기서 느껴보시는 것 좋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익절을 잡고 앉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목표가 청산하고 익절을 잡아놓으시고 맘 편하게 계시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는 네. 추세 매매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경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약수가 2개 이상이라고 좀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익절에 대한 부분 좀 잘 잡으시고 나머지 계약수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부분 과정을 또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대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참 좋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 다음 청산에 대한 계획까지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캐나다 달러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렸고 또 빠르게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와 골드 좀 같이 묶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달러에 대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골드와 구리는 하방으로 얼마까지 보실까요? 그리고 골드와 구리가 상승해서 매수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네, 일단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일단 구리와 골드 하방 쪽으로는 가격대 어디까지 보시는지 하지만 지금 본인께서는 일단 골드, 구리 상승해서 매수 쪽으로 현재 포지션을 보유 중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위아래 가격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골드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골드 일단 지금 1339.0에서 들어가신 거는 굉장히 뭐 잘하신 플레이입니다. 오늘 장에서 단기적 플레이로서는 굉장히 잘하신 플레이고요. 근데 문제는 장기 홀딩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골드가 이 포지션이 장기로 수익 구간으로 가려면은 먼저 달러 인덱스가 90에 대한 돌파를 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반등 시에 골드가 손절 방향으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39 가격대가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장기 포지션으로서는. 단기로는 지금 수익 청산하시기에 딱 좋은 라인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하고선 1339.0에 대해서 만약에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는 떨어질 경우 손절을 빠르게 본절에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90에 대한 90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하고 하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게 그죠? 하방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유 물량을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1339.0에 대한 본절을 걸고 추가적인 상승 방향의 모멘텀이 나올 경우에는 그 방향 그대로 홀딩 하시되 익절은 똑같이 1339.0에다가 그대로 포지션 홀딩 하신 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골드가 연달아서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절가는 항상 걸고 가셔야 되는 게 지금 골드를 홀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중요하네요. 그죠. 핵심 포지션이고요. 뭐 물론 타통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달리 골드가 그렇게 심합니다. 원웨이 방향의 포지션이 딱 몰려 있었던 만큼 청산 시점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터닝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구리에 대해서도 같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골드랑 구리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기엔 좀 안 좋습니다. 구리는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런던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컸던 시장이 원래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장을 기준으로 끌어와서 구리를 설명드리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식이고요. 저번 주에 제가 구리에 대해서는 매수 방향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를 보시긴 굉장히 어려우시다. 2200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를 들어갈 경우에는 약하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열려있진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2200에 대해서 계속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2200에 대해서 맞고 나서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장에도 2200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다가 다시 강하게 월요일장인 오늘에 쏘아 올렸죠. 근데 문제가 지금 매수 방향의 포지션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시면 매도 방향 쪽으로 2900선에 새로운 매도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900까지 다시 올라갈 경우에는 물량의 3분의 2가량을 2900 라인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구리가 고점을 낮췄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큰 흐름상으로는 고점을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2900 이상까지 길게 홀딩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3분의 2가량을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히려 문제는 지금 오늘장 내내 상승장이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원웨이 방향으로 쫙 나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매수가는 있었지만 거의 원웨이로 보셔도 상관없을 만큼의 매수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매도 방향으로 한번 떨어지기 스타트를 하면은 여기를 한 번에 다 회복해서 22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예, 이 부분을 좀 캐칭을 하셔가지고 저는 익절가를 오늘장에는 지금 기준으로 포지션 홀딩하실 경우에는 2500선, 2500선 정도에다가 익절가를 세팅을 하시고 3.2500이죠. 예, 여기다 익절가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2900까지 바라보시는 쪽으로 가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와 구리에 대해서 두 종목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잘 해보시고요.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정보와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월요일부터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종목군과 전략 세워주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한 가지 다양한 전략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못 드린 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톡스타방을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톡스타방에서 제가 네오에 대해서 청산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리플에 대해서 주말에 다 청산을 하고 나서 이제 신규 포지션을 들어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톡스타 신규방에서 새롭게 네오에 대한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수익 청산을 좀 마쳤는데 지금 포커스를 잠깐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네오입니다. 네오. 네오에 대해서 또 네오에 대해서 지금 포지션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청산가를 25만 원 부근가에서 드렸어요. 진입은 10만 원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톡스타방에도 수익 청산 실현 그 글들이 올라와 주시고 계신데 보통 이제 뭐 17만 원대 정도에서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회원분들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오늘장 1차 청산은 25만 원대에서 청산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만 원대에서 익절가를 드렸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플레이를 하셔도 무조건 수익권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청산가는 30만 원까지 드렸는데 2차 청산가 가시기 전에 일단 1차 청산가에서 물량 최소 절반 이상을 터시고 가셔라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비트코인 외에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들 안에서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먼저입니다. 사실 저희는 비트코인 리딩 할 때 어느 거를 막 진입을 하셔라라는 방식의 어떤 투기성 매매보다는 어느 것들은 다 제외를 하시고 어느 것들은 해외 시세 대비 이격도 작고 안정성상 비트코인처럼의 어떤 블록체인 안에 확실히 감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저가 매수가 이격이 자라갔을 때 가능하십니다라는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를 자꾸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매수만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막 수익 구간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막 추격 들어가지 마시고 또 추가적인 매수가 톡스타방에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 매수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만약에 떨어지는 기회가 온다 추격 그때 가서 새로운 매매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안에도 아까 뭐 중간에 리딩 드리고 나서 제가 30분 동안에 톡스타 방송하고 나서 여기로 이렇게 막 넘어왔어요. 차 타고. 넘어오는 동안에도 막 5%가 상승해서 저희의 목표가까지 왔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원래 그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근데 큰 시장인 만큼 아무거나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최대한 정말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편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 포커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 너무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합니다. 저희 포털 검색 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 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계시거든요. 선택을 하신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가상화폐 관련된 모든 것과 주식과 해외 선물 오르는 다양한 또 투자 패러다임 가지고 계시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희 PD도 어떠셨어요? 네, 방금 마스터님께서 코인 얘기를 하셔서 이 뉴스로 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코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뜨거운데요. 독일의 중앙은행에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제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의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뭐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검은 돈이라든지 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합치된 어떤 규제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자라는 좀 건강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끌자라는 의도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속보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도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매우 좋았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제 마틴 루터 킹 휴장으로 인한 조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거래하다가 갑작스럽게 뭐 3, 4시에 정리해야 되지 이러고 이제
거래하시다 갑자기 종료가 되면 예상치 못해 오버나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또 이제 종료 직전에는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좀 일찍 좀 정리하시고 내일의 개장 시에 매매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준비 오늘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